안녕하십니까. 훈이 삼촌의 영화 세상입니다. 잘들 지내시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원 네이션입니다. 영화, 프랑스 혁명에 대한 영화예요. 벌써 23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 230주년 영화 프랑스 혁명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제 영화를 스케일을 크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감독이 삐에르 샬로 감독이고요. 주연이 카스파르 울리에, 아델 아에넬, 올리비에 구르베.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 국민 배우들,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가장 내노란 지금 잘 나가는 배우들이 다 신구가 다 모였다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능력한 왕 루이 16세와 마리 앙뚜아네트, 그리고 귀족들의 호사스러운 생활로 인해 배고픔과 절망으로 문든 1789년의 파리입니다. 바스티유 감옥이 무너지고 작은 마을에 처음으로 햇살이 비치는 날, 세탁부 프랑스와즈는 굶주림으로 아이를 잃게 되죠. 그 며칠 후 노예처럼 살아가던 떠돌이 바지를 우연히 만나게 된 프랑스와즈는 두 사람은 다시 새로운 희망을 꿈꾸기 시작합니다.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배를 채울 빵과 살아가며 살아갈 작은 자유였죠. 이제 그들의 목소리가 노래가 되고 총칼이 됩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이 1789년에서 1794년에 이루어졌죠. 1789년 7월부터 1794년 7월에 걸쳐 일어난 프랑스 시민혁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영화는 이제 바스티유 감옥 습격하는 장면, 그래서 그 감옥을 막 이제 부시는 장면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가장 이 영화의 많은 런닝타임 시간을 잡아먹는 것이 이제 국민의회예요.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 뭐 이런 거, 뭐 파리 민중, 그다음에 막 이제 거기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막 회의를 하고 막 이런 부분들이 많이 차지해요. 그러니까 자칫 이 영화는 상당히 지루해질 수가 있습니다. 지루하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지 이 사연관을 잡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영화를 보게 되면, 그러니까 1793년 1월 루이 16세를 그러니까 킬러딘으로 처형을 하면서 이 영화가 이제 끝나게 되는 거죠. 이제 거기까지입니다. 프랑스 혁명 23주년을 맞이한 영화인데요. 그래서 이제 프랑스 혁명 소재부터 화려한 캐스팅, 민중 등의 외침이 담긴 노래까지 지난 2012년 개봉해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 사랑을 받은 레미제라블을 떠올리게 만들고요. 레미제라블이 프랑스 혁명 시대 중 루이 16세 처형 이후인 1832년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면 원 네이션은 바로 바스티유 감옥 습격으로 점화된 프랑스 혁명의 시작부터 루이 16세 처형되기까지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뜨거웠던 1789년에 파리로 관객들을 이제 초대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민중들의 이야기가 이제 주목이고요. 그리고 탄탄한 고증과 역사적 상상력을 더해서 이제 그들의 삶을 이제 생생하게 그려낸 영화입니다. 그래서 피에르 샬로 감독은 그 철저한 시대적 고증을 통해서 당시의 사상과 정치적 발언, 시각적인 면까지 구현함에 있어서 신중을 기했고요. 특히 가장 주목한 것은 바로 의상이죠. 그러니까 의상 디자인을 맡은 아나이스 로망은 당시 풍습이 어땠는지를 참고하며 옷뿐만 아니라 모자나 두건, 혁명의 상징이었던 삼색 휘장 등 소품까지 각 인물과 계급에 맞게 다양하게 제작을 했다는 거죠. 그 당시 주로 사용했던 촛불과 횃불 등을 조명처럼 활용하면서 영화 속 메시지와 분위기의 깊이감을 더했고요. 또한 강력한 왕권의 상징이자 집권층의 화려한 삶을 대표하는 베르사유 궁에서 벌어졌던 역사적 사건들은 세트가 아니라 실제 베르사유 그 본궁과 트리아논 궁에서 촬영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영화에서 주는 그 위험과 그 스케일뿐만 아니라 그것을 겪었던 인물들의 그 디테일한 감정 묘사까지 자연스럽게 이제 영화에 이제 담아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혁명의 물결 속에서 정부군과 민중들이 서로 대치하는 장면은 흡사 전쟁과도 같았던 프랑스 혁명을 스펙터클하게 이제 그려내면서 압도적인 스케일을 자랑한다고 하는데요. 좀 약해요, 근데. 그러니까 이처럼 디테일과 스케일이 모두 살아있는 영화 원 네이션은 그동안 잘 알지 못했던 프랑스 혁명의 한복판에 민중들의 이야기를 그려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영화를 이제 보면서
그 이제 그 주인공이죠. 그 영화에서 그 주인공인 프랑스와즈죠. 프랑스와즈라는 그 여성이 그 이제 영양실조로 이제 자식이 죽어요. 그 자식을 이제 품에서 이제 보내는 거지. 그래서 이 여인이 나중에 이제 외칩니다. 그러니까 100년을 노예처럼 살아가는 것보다 1시간을 내가 자유롭게 사는 게 낫다라고 외치는데, 그것도 좀 짠하더라고. 그래서 얼마나 그 당시 이제 프랑스 백성들이 정말 자유가 얼마나 갈망했는가, 그들의 실상을 이제 알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분명히 말해두지만은 이 영화는 오락성이 좀 있는 영화가 아니에요. 이제 보면은. 그래서 이제 재미가 있다 없다라고 얘기한다면 이제 재미없는 편에 속하는 영화라고 할 수 있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 그래서 이제 사연관 찾기가 이제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제 오전에 롯데시네마 그때 부평, 그래서 딱 한번 개봉하길래 이제 거기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3명이서 그 큰 상영관에서 이 영화를 이제 보게 됐죠. 춥더라고,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프랑스 혁명에 대해서 이제 사전 지식이 없다면 이게 상당히 당황스럽고 지루할 수 있다, 이 영화가. 그런데 이제 프랑스 혁명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어느 정도 내가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안다 하시는 분은 그 이제 우리가 이제 책으로만, 교과서로만 봤던 그 프랑스 혁명을 그 생생한 그 현장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영화를 만약에 이제 헐리우드에서 만들었다, 그럼 이제 보다 이제 서사적이고 막 웅장하고 막 전투신과 막 극적인 장면들이 이제 많이 나왔을 것인데, 그러나 이 영화는 이제 프랑스 혁명이 너무도 이제 사실적이고, 그다음에 이제 국민의회에서 법안을 만들고 서로의 의견을 내세우고 의견이 충돌하고 막 이런 장면들이 주야. 그러다 보니까 자칫 지루할 수가 있는 거죠. 쟤네들 뭐 하는 거야?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루이 16세 왕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막 밤새 이제 토론하는 장면이 있어요. 이제 어떻게 보면 영화의 이제 그 클라이막스 부분인데, 거기서도 이제 느끼는 게 뭐냐면, 이게 왕을 그 당시 이제 군주제잖아. 그러니까 신과 같은 그 왕을 이제 국민들이 회의를 하는 거지. 왕을 죽여야 되냐 말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목숨이 국민들한테 달려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막 이제 토론하는 부분에서 느끼는 장면이 많았다는 거예요. 권력의 중심이 이제 국민들에게 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얼마나 프랑스 혁명이 앞서간 혁명이었나. 그러니까 그 영화는 수많은 여성들이 나옵니다. 여성들이 많이 나와요. 뭐 아줌마들, 뭐 주부들 막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마치 여성들이 프랑스 혁명을 성공시킨 것처럼 이 영화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가장 밑바닥의 삶에서부터 들고 일어선 위대한 혁명이었다라는 것을 이 영화에서 충분히 느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여성들이 이제 막 대포를 끌고 가요. 그 큰 대포를 막 여성들이 막 끌고 밀고 총, 그 다음에 뭐 막 꽃갱이 막 이런 농기구들 들고 다니면서 그 이제 행진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어떻게 했길래 오죽했으면 저런 여성들이 저리 용맹한 자유의 투사들로 바뀌었는가. 그러니까 뭐 눈빛이 벌써 이제 뭐 도끼가 있는 거지 막. 그러니까 누가 인간의 타고난 고유의 평등과 자유를 억압하고 탄압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230년 전 루소의 사회계약론으로부터 이제 시작된 인간의 이제 존엄성,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몰랐던 거지, 이제 백성들은요. 그러니까 당할 수밖에 없는 거야. 이 권력과 이런 어떤 이제 귀족들로부터요. 그다음 이제 그걸 안 거야.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국민들이 이제 그걸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자유와 평등에 대한 그 열망, 그동안 눌려져 있던 삶, 그 억압됐던 삶들.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존재였어. 우리는 자유할 수 있고 평등한 권리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이제 아는 순간 그걸 이제 막을 수가 없었던 거죠.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10만 명 이상이 죽었어요. 프랑스 혁명 때 1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냥 혁명이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값비싼 대가가 따랐다는 거죠. 그래서 그 10만 명이 죽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혁명이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물결은 멈추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화 중에서 왕은 단지 공무원이며 국민을 위한 존재이다라는
대사에서 230년 전 프랑스 혁명이 얼마나 충격적이고 그야말로 엄청난 혁명이었다라는 것을 이제 느끼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 다른 유럽 국가에서는 다 군주제잖아. 그 다른 왕들이 이게 얼마나 이 프랑스 혁명을 보고선 얼마 기겁을 했겠어. 그 유럽 전역으로 이 혁명의 이게 퍼지게 되면 바이러스처럼요. 그 얼마나 그 다른 유럽 왕들이 벌벌 떨었겠습니까? 그걸 어떻게든 막으려고 노력을 했겠죠. 어쨌든 간에 그 원네이션이라는 영화는 프랑스 혁명이 얼마나 지금보다 더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얼마나 큰 토대가 됐는가를 느끼게 해줬고요. 그리고 지금도 뭐 똑같죠. 어떻게든 통치하려고 하고 백성들을 관리하려고 하죠.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프랑스 혁명이라는 것에 정말 그 생생한 그 현장을 들여다볼 수 있었던 영화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름 재밌게 봤어요. 재밌게 보다기보단 감동받았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혁명이 얼마나 위대한 혁명인 걸 다시 한번 느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한번 좀 봤으면 좋겠어. 이 원네이션이라는 영화를 뭐 재밌고 재미없다를 떠나서 우리가 세계사에 어떤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잖아요. 그리고 지금의 우리가 어떤 평등을 노릴 수 있고 국가의 권력은 국민에게 온다. 이런 어떤 핵심이 이 프랑스 혁명에서 온 거거든요. 근데 저희 나라는 이제 촛불 집회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누구도 하나 죽은 사람이 없잖아.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에 더 단단해지고 완결판이 촛불 집회가 아니었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몰랐던 부분 를 알게 해주는 영화 원네이션. 그래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훈이 삼촌의 영화 세상이고요.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